안녕하세요, 뽕풀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ISA 계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ISA 계좌 만능 통장이다, 필수 통장이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또 주의사항은 없는지 제가 팩트체크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첫 번째 편 기본편 영상 참고하시고 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 정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ISA 비과세 혜택과 납입 한도를 확대한다 라는 안을 발표했는데요. ISA 계좌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금, 펀드, 파생 결합 증권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서 운용하는 계좌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ISA 계좌의 특징과 가입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개편되는 안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연간 4천만원, 3년간 1억 2천만원까지 납입 한도가 적용되고 가장 중요한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는 소득 제한이 없고요. 서민형의 경우는 근로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 3,8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혜택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항목이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4%의 복리이자로 계산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자소득 이율에 관한 부분은 심화편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 우선 보도자료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과세 한도 5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자소득 986만원을 받았다 했을 때 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486만원에 대해서 15.4%를 부과하냐? 그것이 아닌 분리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 일반 정기 적금과 비교를 하면 약 104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실 비과세 혜택 받은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 혜택은 더 크겠죠. 두 번째, ISA 계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ISA 계좌는 세 가지 유형의 계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입니다. 2016년도 처음 ISA 계좌가 출시되었을 때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존재했었는데요. 21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중개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개형이 출시되면서 ISA 적립금이 엄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탁형의 경우는 투자자가 금융사에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인데요. 계좌 개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능하지만 그 안에 어떤 펀드를 담을지는 내가 선택을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예금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금으로 가실 거면 굳이 ISA 계좌 만드실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두 번째, 일임형의 경우는 은행과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유형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투자에 이런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면 일임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운용을 해주는 만큼 운용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중개형인데요. 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펀드나 ETF,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운용 방식입니다. 일반 증권사 앱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이 ISA 계좌로 직접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중개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운용수수료가 저렴하고 개인의 투자에 따라 또 높은 이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중개형이 출시가 된 이후 ISA 계좌 가입자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펀드 선택,
포트폴리오 관련 부분은 2편 심화에서 좀 다뤄보고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계좌의 장점은 아까 설명드렸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앞서 이자소득세 차이를 설명드렸을 때 제가 9.9%로 계산을 했어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9.9% 적용시킨다는 점이 사실 큰 장점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특징 중 하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일명 손익통산이라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계좌의 경우는 손해분은 생각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부분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300만원 손해보고 예금 주식에서 300만원씩 600만원 이익을 봤다면 600만원 이익에 대한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ISA 계좌는 손익이 통산이 되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600만원 이익이 아닌 300만원 손해를 제외하고 실제 순이익 300만원에 대해서 9.9%의 세금만 부과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비과세만큼 큰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의무 가입 기간이겠죠. 최소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예적금이라는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인출 또한 원금만 가능하며 또 중도 인출한 부분은 재납입은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제가 장점으로 설명드렸지만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무제한 비과세 한도의 힘을 말이죠. 보험사 상품까지 취급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500만원 한도는 아직까지도 매우 아쉽다 라는 점이 단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국내 주식만 투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단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상품이나 펀드는 가능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해 공부나 이런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 또한 사실입니다. 장기 상품과 분산하여 목돈 마련에 정확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자산을 모으고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율도 수익도 중요하지만 저는 강제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편 심화편도 조만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